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립대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 길어봐야 10분 정도 되니까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재수생 이상은 여러분이 논술이나 교과, 종합, 정시 중에 어떤 걸로 승부를 걸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골라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에 입학하는 방법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수시에서 교과 하나, 종합이 서류형 면접형 하나씩, 논술 전형이 하나, 수능 중심의 정시 하나,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수시나 정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아니면 정시의 수능 반영 비율을 나눌 때 모집 단위를 몇 개로 그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수시나 정시의 내용을 볼 때 수능 최저나 정시에 관한 사항을 따질 때는 이 모집 단위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인문계열도 인문계열 1, 2, 3로 나눠놨고요. 자연계열도 자연계열 1, 2, 3로 나눠놨고, 자연계열 1은 전통적인 공과대학, 자연계열 2는 생명과학, 융합응용화학과 환경공학부, 자연계열 3는 환경원예학과, 건축, 교통공학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이 이후에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이 내용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 전형은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은 논술이 없습니다. 자연계열만 논술 전형이 있고요. 수능 전에 시험을 홍대와 항상 같은 날에 시험을 봅니다. 수리 논술만 보고요. 논술 70에 교과가 30% 반영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의 실질적인 반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냥 논술이 모든 합격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학만 딸랑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연대, 한양대, 시립대에 군침을 흘리는 거고, 수능 최저를 결합해서 다른 과목도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서강대, 성대, 고려대 이런 대학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의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의 수학 실력이라는 건 상당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수학 실력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으로 2등급 중반이나 3등급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다고 수능 전에 서울시립대를 덤비는 건 쉽게 말해서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논술은 120분을 봅니다. 4문제를 보고요. 미적, 기하, 확통, 수원, 수투까지 해서 고르게 한 문제씩 제시문 없이 깔끔하게, 소문항도 많지 않고요. 많아야 한두 개 정도 이내로 깔끔하게 문제를 내는 그런 대학입니다. 문제의 난도는요, 거의 한양대급보다 살짝 미친 그 정도로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고요. 교과 반영은 전 학년 전 교과를 반영하고 석차 등급 기재 과목만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정리 말씀 한번 드리면 수학만 잘하고 미적, 기하, 확통까지 진로 선택 과목까지 잘 돼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서울시립대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죠. 지원 자격은 2024년 이후 졸업자니까 현재 재수생까지 가능하고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되고 1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를 결합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여기에 인문계열은 수능 최저가 3합7, 자연 1, 아까 위에 거 기억하시죠? 전통의 공과대학, 자연 1은 3합7인데 수학을 반영할 때는 미적 또는 기하, 탐구를 반영할 때는 과학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계열 2는 3합7인데 수학은 아무거나 응시를 해도 되고 탐구를 반영할 때는 과학을 응시해야 됩니다.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 90%, 진로 선택 과목이 10%를 반영하고요. 학생부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반영하는 과목이 달랐는데 올해는 계열별 반영 교과를 통합했고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즉 내신은 모든 걸 다 반영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합격 점수는 합격자 100명 중에 70등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이 1.82에서 2.00 사이니까 상위권 대학 정도로 가려면 수능 최저가 결합이 돼 있더라도 2.0 정도의 내외까지는 이르러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하고 서류형이 있는데요. 면접형은 면접이 있고 서류형은 면접이 없는 대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을 50% 반영하는데요. 작년보다 면접의 비중을 조금 강화한 게 특징이고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런데 서류형은 학생부를 내기만 하면 합격자가 가려지긴 하는데 수능 최저가 이하보에 한국사 4등급 이내고요.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이 학종의 서류형은 수능에 응시 제한이 없습니다. 수학을 뭘 봐야 되거나 탐구를 뭘 봐야 되거나 이렇게 응시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좀 간편해졌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은 수능 최저의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변경사항은 이번에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로 가볼까요? 서울시립대의 정시는 수능 100%고요. 거의 다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군도 조금은 한두 모집 단위는 선발을 한다는 뜻이고, 반영 방법은 표준점수나 변환표준점수, 등급점수고 한국사는 감점인데요.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은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 이제 그 제한을 풀었던 데에 반해서 서울시립대는 반만 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열 1, 2라는 모집단위 위에서 제가 분류한 거 기억하시죠? 이 모집단위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봐야 하고 탐구만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3, 건축학, 건축공학 이런 학과들은 수학이나 탐구의 응시 제한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됐죠. 그래서 자연계열의 일부 모집단위에 수학만 제한이 남아있고 탐구를 풀었다 보니까 인문계열은 사탐의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하면 변환표준점수의 3%, 자연계열은 과탐의 두 과목을 응시하면 변환표준점수의 7%를 가산하니까 과탐을 지원한 학생이 인문계열 지원할 때 높은 허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연계열의 과탐을 두 과목 응시했을 때 주는 이 7%는 인문계열의 학생이 자연계열로 거의 넘어올 수 없는 큰 벽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의 반영 방법은 인문계열의 3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만 등급 간의 점수차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합격 점수가 100분위 70% 컷 기준으로 86%에서 90% 정도로 중앙대의 아래에 놓이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의 반영 방법은요, 인문 1, 2, 3, 자연 1, 2, 3에 따라서 다른데요. 작년에 그런 반영 비율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어요. 자연계열 1, 2는 전통의 자연계열 공과대학들인데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요. 탐구도 여기 과학이라고 나온 건 잘못 나온 거고 탐구 제한은 없대. 과학 두 과목을 응시하면 7%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자연계열은 압도적으로 높은 대학이 서울시립대입니다. 영어 등급 점수는 작년과 똑같은데요. 인문계열 3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만 250, 작년에는 248 이렇게 됐는데 영어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급 간의 점수차를 높였던 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진로선택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죠. 종합전형의 면접형은 면접의 비중을 50%로 증가했고요. 종합전형의 서류형은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정시는 탐구 응시 제한을 삭제했지만 사회탐구 두 과목을 봤을 때는 3% 가산점, 자연계열은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하면 7% 가산점을 주는 걸로 바뀐 게 서울시립대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국립대인 만큼 등록금이 매우 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서울시립대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 꼭 이 내용 잘 정리해 뒀다가 좋은 결과 갖기를 바랍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